19대 총선이 많은 화제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의원 18명, 경남에서는 16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선호도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죠. 부산 경남에서는 모두 3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성환의 버듣고는 19대 총선이 남긴 과제에 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3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3분 소개해드립니다. 당 비례대표 배재정 당선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다음은 배재정 당선자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총선 결과를 보고 사실 어깨가 더 많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예, 그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력 하나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의 몫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재정 당선자께서는 물론 언론계에 계셨지만은 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도 정치에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본인도 놀라셨나요? 네. 예,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을 좀 놀라시게 해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놀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좀 충원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안 중에 하나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찾으신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지금은 당선자신데 상임 고문께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이제 했던 부분이어서 사실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부산일보 기자 출신이고, 부산일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사를 제대로 제자리 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배재정 당선자께서는 또 선거 기간에 민주통합당의 대변인 역할, 부산 지역 대변인 역할을 또 하셨는데 대변인 역할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재미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재미있었다고, 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거의 2분 당선자님들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해오셨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에 직접 참여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뒤늦게 좀 합류를 한 터라 마음이 좀 많이 바쁘기는 했는데, 시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논평을 내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 상대적으로 이 선거 기간 동안 몸이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몸이 좀 상대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송구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제가 또 시당에서 정치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또 배운 점도 많이 있어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산에서 또 기자 생활을 해오셨고, 퇴직 후에는 또 문화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정 활동은 문화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학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사 파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언론의 상황들을 좀 잘 수습해 나가는데 좀 제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일보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한다는 측면에서 신문뿐 아니라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수년 동안 제가 문화계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 문화분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실 그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화 발전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염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 분권의 한 차원으로서 좀 많이 다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언론계에서 파업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인들께서 방송에 정말 몰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당선자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도 사실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데 이제 한나라당, 옛 한나라당의 이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해수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부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산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주요 의제로 또 다뤘던 부분들이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젊은 유망한 문화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메워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률이 그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낮고요, 부산이. 그런 지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께 좀 지혜를 맞대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지 좀 많이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이 제 몫을 다하고 각 정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조성환의 파워투코너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